아, 내일 안 되겠지. 매도 뭐 잘다고 안에 정리하고 하니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 때 우리는 이것을 데자비 현상이라고 합니다. 혹시 앞서 나간 영상들을 보면서 데자비를 느끼셨나요? 가녀린 아이들이 악마와도 다름없는 자들에게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현실. 안타깝게도 분명한 데자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그때마다 대한민국은 들끓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사회는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했을까요? 혹시 그저 한순간의 분노에만 그쳤던 것은 아닐까요? 지난달 31일 전남 나주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성폭행한 범인 고종석이 검거됐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나중에 딸을 동기를. 짧은 머리에 큰 덩치, 민소매 옷을 입고 컴퓨터 모니터에 열중하고 있는 이 사람이 바로 고종석입니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 생활을 전전하던 고종석은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아동 포르노 광이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3딸 가운데 당초 12살 큰딸을 노렸던 고종석은 거실 가장 바깥쪽에서 자고 있던 A양을 이불 채 안고 나갔습니다. 그냥 가보니까 열려 있었고 가다 보니까 그런 충동이 느껴서 그것도 좋습니다. 고종석은 아이를 성폭행한 뒤 아이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살해하기 위해 목까지 졸랐습니다. 외상도 외상이지만 정신적 충격은 더욱 심각합니다. 병원 측은 더 이상의 수술보다는 아이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신과 치료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나주 초등학생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한 달여 전 경남 통영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섰던 아름이. 아름이는 이웃에 살던 45살 김점덕에게 납치돼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습니다. 그냥 하늘나라에 살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김점덕은 등교하는 아름이를 트럭에 태운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하수구에 버리고 집으로 데려와 짐승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아름이 어디쯤 앉아있었어요? 앉아있었어요? 태연하게 당시 상황을 재현하는 김점덕의 모습에 마을 사람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요, 너무너무 억울하고요. 저런 사람은요,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살면 안 돼요. 앞서 본 두 사건에는 아동 성폭행 사건에서 나타나는 범인 공식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가까운 데 사는 아는 사람이며 성범죄 전과가 있거나 포르노 중독자라는 겁니다. 나주 초등학생 A양도 이뻐해주고 그랬죠. 하다보다 과자라도 하나 사준다든가. 그리고 통영의 한아름 양도 그 자녀들은 놀러 갔었습니다. 그런 짐승 같은 자들에게 무참히 유린당한 겁니다. 대책들은 또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2년 전에도 4년 전, 6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책은 늘 있었습니다. 지난 2010년 6월 빨간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집 근처 초등학교 안으로 들어옵니다. 잠시 후 한 여학생을 데리고 나간 그는 이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습니다. 바로 서울 영등포에서 발생한 김수철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도 경찰은 아동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성폭력 특별수사대를 설치하는 등 부산을 떨었지만 불과 2년이 지난 올해 두 아이의 희생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은 오래 지속되지도 강력하지도 않았습니다. 2006년 2월 서울 용산에서 53살 김장호가 11살 허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이 본격 논의됐지만 4년 뒤인 2010년에야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0년 이전 과거 사건에는 소급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2008년에는 경기 안산에서 조두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학적 거세 방안이 적극 논의됐지만 3년 뒤인 지난해 7월에야 겨우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금까지 시행 건수는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2006년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 이후 2008년 예슬이와 혜진이가 쓰러진 정성현 사건, 같은 해 조두순 사건, 2010년 김길태 사건과 김수철 사건, 그리고 올해 7월 김점덕 사건, 8월 고종석 사건 등 대한민국을 들끓게 한 대형 아동 성폭행 사건이 2년마다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년은 대한민국 냄비가 들끓었다가 식는 시간일 겁니다. 냄비가 식으면서 처벌은 관대해졌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미국은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자의 집 앞에다가 이 집에는 성폭력 범죄자가 살고 있습니다는 팻말을 붙일 정도로 공격적이고,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대책이 미흡해 보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움직임도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엄마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4일 서울역 광장. 장대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엄마들이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침이 더 커집니다. 대한민국 아이들은 누구에게 보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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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를 주관한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은 지난 7월 31일 구성됐습니다. 카페 회원들은 범인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두순은 12년을 받았고요. 지금 2년을 복역을 했고 10년 뒤면 출소를 해요. 지금 형량 많이 주셔갖고 12년이고 언론에서 얘기할 때도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공감할 수 있는 국민이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엄마들이 주목하는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동 성폭행 관련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다는 악플러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악플러들이 남긴 댓글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엄마들은 이들을 잠재적 아동 성범죄자로 보고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고소장도 완성했습니다. 통신 매체를 이용해서 그 음란한 그 문자를 그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그 행위를 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 발자국 회원들은 이번만큼은 정부 대책이 단기 처방에 끝나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다짐합니다.